상민이는 이렇게 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도 먹방을 찍어보게 됐네. 난 수육고기, 고기김치찌개, 밥에 이렇게 한라산을 먹어보게 됐네. 양 숲속의 왕 사자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양과 늑대와 여우가 병문 안을 왔어요.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더니 집에서 귀귀한 냄새가 나는구나. 심심한 사자는 무슨 일로 트집을 잡아볼까 하며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저거 사장님 입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양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녀석.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사자는 한 입에 양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운 눈으로 늑대를 쳐다보았어요.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늑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치사한 놈! 넌 멍청이 양보다 더 못한 놈이야. 사자는 늑대를 한 입에 물어 죽였어요. 이제 사자는 느긋하게 여우를 벽으로 몰고 가서 하고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내 입에서 냄새가 나니. 여우는 재빠르게 끼를 생각했어요. 사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우는 용케 사자의 집에서 살아남았다고 살아남았어요. 합니다. 난 엄마가 이 김치찌개 해놨다, 이 고김치찌개 해놨다는 거라 출근에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난 몰랐지. 난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김치찌개 뭐 넣고 끓인 거냐고 여쭤보니까 엄마는 삼겹살을 넣고 끓였다고 하네. 아기 다람쥐와 너구리. 그리고 다행히 저 보니까 커다란 저 밤나무에 유원지도 달려있던 다운도 있고 그것도 실내 건조용도 있으니까 뭐 밤나무 밑에서 그런 거 놀고 하나도 있던 없네. 아기 다람쥐가 밤을 주었어요. 와, 밤이 그거 맛있게 생겼다.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 먹어야지. 아기 다람쥐는 여기저기에서 맛있게 익은 밤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때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저기 꼬마 다람쥐가 있구나. 얼른 가서 잡아먹어야지. 너구리는 열심히 밤을 줍고 있는 다람쥐 뒤로 가서 다람쥐를 꽉 붙잡았어요. 또 나한테 잘 걸렸다.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됐어. 널 잡아먹어야겠다. 다람쥐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이것들은 밤이잖아. 잘 됐다. 좀 잘 됐네. 이 밤들도 내가 빼앗아 먹어야지. 그때 다람쥐한테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너구리 아저씨, 밤을 불에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왜 구워먹는다고? 정말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굽는 건데? 제가 가르쳐 줄게요. 아기 다람쥐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 놓았어요. 그 돌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기 다람쥐는 그 돌 위에 밤들을 올려놓았어요. 너구리 아저씨, 조금 있으면 이 밤들이 더 커지면서 맛있게 익어요. 점점 더 커지니까 아주 커진 다음에 먹으면 돼요. 이 밤이 더 커진다고? 그거 참 신기하네. 그렇다면 나머지 밤들도 더 얹어놔. 모두 커지게 되면 많이 먹게. 돌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돌 위에 있는 밤들도 익으면서 점점 팽창하여 커지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냄새 정말 좋네. 야, 정말 밤이 커지네. 너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책에서 배웠어요. 너구리 여기 밤 좀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죠? 정말? 이게 제일 커졌네. 너구리
너구리는 신기해서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까이 대고 그 밤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하면서 펑 하고 밤이 터졌어요. 밤을 불에 구우면 뜨거운 열 때문에 밤 껍질이 팽창하죠. 밤 껍질이 팽창하다가 압력이 너무 세지면 밤 껍질이 폭탄처럼 터진다. 밤 껍질이 터지면서 너구리의 눈에 맞았어요. 너구리는 너무 아파서 눈을 감싸고 뒹굴었어요. 아기 다람쥐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아기 다람쥐는 지혜를 써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너구리의 눈주위가 검게 보이는 것은 이때 밤 껍질에 얻어맞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욕심쟁이 개. 욕심쟁이 개가 골목길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지?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지? 둘레둘레 돌아보니 고기를 문 강아지가 욕심쟁이 개의 눈치를 보며 엊그저쯤 서 엄마야,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서 먹으렴. 강아지가 마음을 놓고 입에 문 고기를 바닥에 놓자 욕심쟁이 개는 고기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오늘은 재수가 좋군. 그만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또 어쨌든 엄마랑 장윤이 아빠 덕분에 유언제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고기도 마음껏 먹고 있고 또 엄마께서는 내가 좀 파절이 쪽을 좀 덜 먹는다는 거를 모르셨나 보네. 난 엄마가 주무시기 전에 여쭤보니까 이거 김치찌개 뭐 넣고 끓이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삼겹살을 넣고 끓였다고 밝혔네. 그리고 난 이게 엄마가 아까 그 고기 이 수육고기를 딱 집어보는 순간 한 덩어리가 이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목이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커갖고 좀 썰어달랬는데 엄마는 그래도 좀 얇으면서 좀 큼직큼직하게 썰긴 했지만 뭐 나도 이렇게 썰어 먹었던 경험이잖아 나도. 그러니 뭐 됐지.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어. 나는 걱정할 거 진짜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장윤이 아빠랑 지내야 되냐고 이렇게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가끔씩은 조금 가끔씩이라 이제 가끔 정도는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엄마의 그 말씀의 뜻은 그 가끔이라는 뜻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난 냉장고에 보니까 이렇게 엄마께서 이렇게 요 플랫까지 사놓은 걸 볼 수 있었다니까. 17층 뜨. 난 엄마한테 저 프라이팬에 있는 저 생선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갈치인가요? 하니까 엄마는 그렇다고 했네. 근데 내가 비록 며칠 동안 최근 저 장윤 아빠가 그 뼈 있는 고기로 사줬었을 때 이렇게 치킨 뼈 있는 건 발라 먹을 수 저 닭볶음탕이나 이런 거에도 이렇게 다 발라 먹을 수 있었는데 저 생선 가시 발라 먹는 건 아직 나 상민이는 익숙치 않아. 저 가시 발라 먹는 걸 좀 더 특히 저 생선에 저 가시를 발라 먹는 걸 또 좀 엄마한테 배운다면
저 닭뼈든 뭐 생선뼈 저 가시든 이런 거 다 발라 먹을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워. 난 엄마 말씀도 냉장고에 보니까 삼겹살이 딱 있더라. 이렇게 엄마는 저게 혹시나 저 피존 저 바닥나를 비해서 나 상민이 대신 저렇게 다운이도 해결해 놨다는 게 너무 다행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다음날 이거 탈취에 사면 술을 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네. 좀 들기도 하네. 특히나 이 탈취 사고도 남으면 그걸로 만약 술 살 돈만 된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한국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 가정의 정원 가꾸기에 안녕하세요. 기력 측정 카페 상민이입니다. 저희 기력 측정 카페는 카페에서는 모든 아마추어 분들의 기력을 측정해드립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력의 치수를 달고 프로기사와 겉바둑 노력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품과 상품을 받게 되고 혹시 패배하더라도 그 수업으로 남겠죠.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는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기력으로 도전을 했을지 또 그 도전을 상대할 프로기사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도전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기력 검진단으로는 허서영 프로가 찾아왔습니다. 나섰습니다. 평소 단단한 실력과 귀여운 이미지로 팬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스타죠. 과연 젖바둑 대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여리여리한 겉모습에 방심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전자는 네, 오늘의 도전자 함현수 도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요. 4년전쯤 바둑을 처음 시작해서 독학으로 4단 실력까지 올라왔다고 좋아하는 프로에서는 한상조 프로라고 하네요. 과연 오늘 젖바둑에서도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도전자입니다. 저희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 생각 시간 없이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지고요. 도전자는 생각 시간 20분과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의 도전자 함현수 도전자는 5점 젖바둑을 신청했네요. 5점 젖바둑에 승리한다면 3단에 한 단쯤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함현수 도전자는 지금 대학생이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바둑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세돌 대 알파고 대국을 보고 바둑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흥미를 하네요. 일단 나로서는 일단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네. 진짜 하나도 없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 식사 시간인가 보다. 거참 잘 됐다. 우리 그냥 나눠서 부탁드려볼까? 안녕하세요. 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이걸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야. 처음 보는 아이구나. 나도 내 특별한 볶음밥을 먹으러 온 거니? 특별한 볶음밥이라고요? 그래. 신기한 맛을 찾아 모험을 떠난 아이들이 맨 처음 거쳐가야 할 시험이지. 이 아이들도 너처럼 신기한 맛을 찾아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 대체 어떤 시험인데요? 호박은 못 먹겠어. 물컹물컹하고 이상한 맛이란 말이야. 시금치는 싫어. 난 햄버거랑 치킨이 좋단 말이야. 버섯은 먹기 싫어. 당근도 버섯도 맛없어. 왜 자꾸 맛없는 걸 먹으란 걸까? 신기한 맛을 찾아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음식을 맛들려면 먼저 음식에 대해 감사하고 무엇이든 맛있게 먹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으려다 이렇게 이 식탁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어야 하는 무서운 마음에 걸린 거란다. 싫다면 너도 이해를 잘 결정구나. 그래도 해볼래? 그래도 해볼래? 어떤 시험인지 모르지만 문제 없어요. 저는 뭐든지 잘 먹는 상민이거든요. 우와, 아주 씩씩한 아이구나. 그럼 내가 만든 아주 특별한 볶음밥을 한번 먹어보렴. 이 볶음밥에 아주 영양 많고 맛있는 재료들이 쫄깃하게 특별히 들어가잖아. 그 이름이 뭔지 알아서 화면에 보이는 이름에 이름을 맞춰 넣어봐. 이렇게 재료를 모두 맞추면 내 볶음밥을 모두 먹을 수 있을 거야. 와, 맛있어 보이는걸? 무엇부터 먹어볼까? 내 이름은 토마토. 내 이름은 토마토. 케첩도 되고 그리고 주스 되는 주스는 멋쟁이 빨간 채소야. 채소야. 토마토 맞았어. 야호. 토마토는 싱싱하고 달콤하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맛이야. 내 이름은 시금치. 난 이름이 아주 많아서 힘이 나고 튼튼해진다고 할 수 있지. 시금치 좋아 정말이야. 시금치를 먹으니 정말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아. 난 버섯. 난 쓰고 있지. 영양이 아주 많아서 고 쫄깃쫄깃 맛있단다. 버섯 정말 잘하는구나. 빨리 타세요. 오래가 온다고요. 황금입니다. 회사에서 연마도 샀는데도 하길 잘하셨어? 가자. 5월에? 3.4. 던건과 투덜이 손님. 격계 기관차인 던컨은 던컨은 여객열차를 끌고 다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손님들을 태웠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죠. 이제부터는 나 지금. 안녕 던컨. 잘 있었어? 잘 있었냐고? 내가 얼마나 잘 있냐면 아주 바퀴가 후들후들 떨릴 지경이다. 그럼 전기차 정비소에 가봐. 그래 거긴 벌써 다녀왔지. 근데 빅터가 내 바퀴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참나. 너 크로스 니케른에 있는 철길 본 적 있니? 아니었어? 왜? 거기 무슨 일 있어? 협계 사장님한테 묻지도 마. 또 이럴 테니까. 말짱해. 그런데 난 거길 지나갈 때마다 연결 부위가 덜그럭거리고 굴뚝이 흔들려. 그러더니 이제 바퀴가 떨리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고약한 승객이 한 명 있는데 탔다 하면 투덜거리고 불평이라니까. 어찌나 말도 함부로 하는지. 나한테 일 좀... 똑바로 안 해서 신경 쓰네 뭐야.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 문제될 건 없어. 전에 없던 새로운 대회가 탄생했습니다. 제1회 친해? 브릿지 자산운용 시니어 세계관이 대망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현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망의 결승전 결국 살아남을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전설 중에 전설 두 선수 간의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이창호 구단과 이창혁 구단 두 선수의 150번째 만남이 결승전에서 성사됐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두 선... 기바드레스 생각을 해봐. 너가 다 이런 걸 믿을 수 있겠냐? 이건 나도 어렵지. 어머나. 저런 대학교 손수건을 떨어뜨려서 인연을 만드는 거야. 손수건. 하여튼 꼭 필요할 때 찾으면 안 보인다니까. 아까는 미용실 30% 할인 티켓이.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장갑이 더러워서 일해주세요. 제가 빨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김한석 아저씨랑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시는구나. 너무 기대돼. 호라. 그렇구만. 그래. 크림이 농수가 진짜 빨라. 빨라. 씨, 뭐야. 일단 나 모르게 나무가래 집어. 아무나 집어. 다음은 뭐지? 또 콩크리트인가? 그럴걸? 그럴걸? 준비 좀 해줘. 네, 어차피 차 한번 빼야 되는데. 빼야 돼. 나 근처에만 돼. 내가 그 모바일 빼야 되니까 어차피. 그대로 하니까 더 빠르긴 빠르다. 그래. 이 정도면 뭐. 치킨 땡길 땐 맥인. 겉은 파삭. 빠라빰빰빰. 올해도 역시 맥인. 금단 증상엔 니코레트가 약입니다. 니코레트. 여자 최고 기사를 향한 도전 닥터즈가 함께합니다. 2024 닥터즈 최고 기사가 너 박경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수의 지난 경기 3회 대결로 본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결이었죠. 네, 김다영 선수가 평소 많이 볼 수 없었던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역시 김채영 선수가 언니의 무서움을 선보이면서 승리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난 먹고 그래. 그 콘이 거기서 나네. 하우스는 하우스 대왕 나비오가 마무리 얼마나 쉬우셔. 굉장히 잘하고 요즘은 엄청난 그러니까 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우리 선조들의 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요일에 기체 진품용품 오늘 패널로 나오신 친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한 분씩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개그우먼 장미화 씨, 네, 그리고 네, 김성호 의원님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개해드립니다. 의원님, 신동만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분들 그리고 우리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의뢰 여러분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 만든 손가구 한정.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든 고리 장식과 멋스러운 잠금 장치에서는 정성스러운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절묘한 장식미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이 민속품의 진가를 알아본다. 예, 첫 번째 의뢰품입니다. 어때 예뻐요? 예쁘다니까 저가 좀 어색하네요.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기 대주배 남녀 프로 시니어 최강사전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양상국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6강전이요.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 네. 또 빅승부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잘하고있다는데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이다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나이다 오케이 내는 사이다 사이다 아주 샤이샤이한 사이다 우리 세상 만난 거랑 나랑 그랑 나랑 그 사이다 제로. 나이샷. 나이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터. 대방건설 김민선 선수 먼저 티샷 하겠습니다. 1라운드 포스터 방식으로 경기 치러지죠. 김민선 선수가 시작하면 다음은 이제 김민선 선수가 아무래도 좀 더 강타자다 보니까요. 이거를 기선 제압을 위해서 거리를 보고 좀 거리가 긴 홀이 어디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긴 홀에서는 김민선 선수가 시작하면 미안한 감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왜냐면 정확하게 티시하면 그 오다가 바꿔버립니다. 다시 티시를 항상 다음 선수 해야 되거든요. 다음 선수도 좀 미안해질 수도 있군요. 티시하는 선수는 어떻게라도 페어웨이 떨어뜨려야 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300m 카리도 오늘 전국투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위 또 계속 탑10에 들었기 때문에 정말 실력은 검증된 선수죠. 축구에 일부시 들어와서는 경험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이샤. 나이샤. 맛있다. 이제 나로서 뭐 걱정 하나도 없네. 걱정 하나도 없어. 네, 손석희 JTBC 사장을 김홍 씨가 듣고 오늘 기획하였습니다. 김씨 측은 성해남자입니다. 나이샤이 방지 나이스 퍼. 걱정할 거 진짜 하나도 없네. 먹고 나도 이제 푹 쉬어도 그만이니까. 이런 걸 내가 얼마나 원했던 건데. 나이샷. 대방건설 김민선 선수 먼저 티샷 해. 1라운드는 포스터 방식으로 진행되죠. 김민선 선수가 시작하게 되면 다음 홀은 이제 임진영 선수가 시작하게 되죠. 김민선 선수가 아무래도 좀 더 강타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선 제압을 위해서 거리를 보고 좀 거리가 긴 홀이 몇 개가 있느냐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긴 홀에서는 김민선 선수가 티샷하면 미안한 감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만약에 티샷을 정확하게 지시하면 그 오다가 다시 티샷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28기 할인배 프로야구 전 8강 3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호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구 김태형 선수와 허서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선수는 열쇠를 뒤 다음
5위 조승아 선수에게 승리했다고 해요. 바둑 내용도 허수연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실수는 물론 있었지만 네. 완승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오늘 또 김채원 선수 그렇습니다. 16강에서는 여자 랭킹 5위와 그리고 이 8강에서는 여자 랭킹 4위와 만나게 되는 허서연 선수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한번 더 대회 자, 살펴드리죠. 함께 출전하는 한매 프로여자 복수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8강전에 최정 선수를 포함해서 김채영 선수 등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죠.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 제한 시간은 1시간에 1분 출기 1회가 주어집니다. 네, 다음은 대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강에 오일준 선수와 조혜영 조혜영 선수 선수가 지금 선착했고요. 선택이 오일준 되고 선수와 만나게 될 선수가 오늘 오늘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대진표를 봤을 때는 허선 네. 선수가 대진표는 가장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초반부터 조승아 그리고 오늘 만약에 또 김채영 선수를 물리친다면 오일준 선수를 또 만나게 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28회 하림대 프로여자 복수전 8강 3경기 보내드립니다. 허준혜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구 김채영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대결입니다. 허서연 선수는 16강에서 3대 전적의 열세를 뚫고 이 여자 랭킹 5위 조승아 선수에게 승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 내용도 허선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실수는 물론 있었지만 네. 완승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오늘 또 김채원 선수 만나게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16강에서는 여자 랭킹 또 8강 여자 랭킹 4위와 허서연 선수가 되겠는데요. 맑고 따뜻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날씨가 확 바뀝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우가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세음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5월의 녹음을 즐기는 시민들. 화창한 날씨에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이 에너지들이 나이샤. 이것은 올리지 않아.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때 시간당 폭우 50mm에 달하는 여름철 폭우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는 저기압이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비는 오늘 새벽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지만 남해안에는 8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가 내리는 동안 여름철 폭우 수준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제주도 산지와 남해안 일대에는 돌풍과 전동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동시에 하층 제트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륙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 해상에도 최고 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 무렵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는 주말에도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비는 길게 내리진 않겠지만 기온은 뚝 떨어져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YTN 김민경.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 실내 식물원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서울 식물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날이 좀 흐린데요. 오늘 실내 식물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흐린 하늘을 피해서 오늘 실내 공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곳 실내 식물원도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열대 식물과 지중해 식물까지 다양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수국과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수국 포토존은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인 수국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이곳 실내 식물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은 하늘빛만 잔뜩 흐리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또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에도 오후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고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제 발생한 황사가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때문에 비가 내리는 지역은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고요. 대구와 경북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서울과 충청 북부, 강원 남부 내륙,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한낮은 매우 나쁜 단계까지 지속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영서, 충북, 전남과 영남은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바깥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고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 8도, 대구 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서울은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은 2도가량 늦어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늦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반짝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이 외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네, 서울 낮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 18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에서 9도가량 기온이 크게 내려가며 한낮에도 쌀쌀함이 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산과 함께 따뜻한 겉옷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예보된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대 50mm, 남해안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30분 정도 빗길을 걷거나 간식욕을 하면 우울감을 낮출 수 있고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육류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날씨 원희다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화창한 날씨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해서 다소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시민들은 도심속 시원하게 떨어지는 인공스쿨을 찾아 때이른 더위를 식히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하루 만에 초여름 날씨가 사라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와 전남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는 한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시간당 최대 50mm, 남해안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산사태나 촛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해상에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비바람이 불며 날씨도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9도나 내려보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은 주말에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화창한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21.4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앞으로 25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해 주시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펼쳐져 있습니다. 대구지구 야구한데요.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25도, 청주 26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하늘빛이 점점 흐려지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지방은 대부분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지만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가 넘는 봄호우가 예상되고요. 특히 제주도는 시간당 최고 50mm, 남해안에도 시간당 2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피흡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말인 모레까지도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와 함께 기온도 반짝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간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일상 속 크고 작은 상처. 하나, 둘, 세 차례.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네, 서울 낮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 18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에서 9도가량 기온이 크게 내려가며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우산과 함께 따뜻한 겉옷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예보된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대 50mm, 남해안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30분 정도 빗길을 걷거나 단식욕을 하면 우울감을 낮출 수 있고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육류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오늘 2차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만남에서 두 후보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먼저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번째 단일화 협상 결렬 뒤 다시 얼굴을 맞댄 김문수 한덕수 후보. 일단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 양상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오늘 내일 중으로 단일화 결판을 짓자고 압박하고 나선 건 한덕수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내내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나 을지문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단일화를 공언해온 점을 지적한 겁니다.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에 김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라는 요구엔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은 절차대로 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임을 부각했습니다.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당신 약속을 22번이나 안 지키냐 이렇게 봄바람이 날리는 경기도의 한 식당. 이곳에 요상한 녀석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올고 사장님 계산대에 떡하니 앉아있는 한경공.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처음부터 보는 거야. 에? 뭐라고요? 처음 보는 거예요? 어이구. 무슨 종입니까? 어디? 어이구. 하더라도 그 끝에서 네. 아니 그럼 이 녀석이 오늘 주인공입니까? 예, 아니에요. 아니군요. 라이어. 카운트보는 경공보다 그래, 더 뭐, 올라온 녀석이 있다. 그러면 그 대단한 주인공은 바로 어라? 설마 얘예요? 귀여운 외모 말고는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딸랑이? 그런데 그때 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또 한 마리의 고양이가 나타났다. 노크도 없이 상자로 들어가 다짜고짜 딸랑이의 품을 파고드는데 가만 그럼 뭐예요? 일명이 꾹꾹이 동전에다가 젖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쪽쪽쪽. 아이고 야무지게 젖을 빤다. 그런데 이상하지. 아니 어미가 새끼 전부를 근데 뭐가 이상하대요? 특이한 일이요? 내 표정은 조금 웃기네. 조금 웃기긴 하네. 그것도 왜 나와요? 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수컷인데. 에? 수컷이라고요? 보실래요? 우리 달랑이. 저기 여기 있어요. 저 우리 방울이가 먹은 돼지 여기 있어요. 엄마.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위대한 존재가 그렇다면 난저희 반장. 아이 딸랑이 너. 아니 딸랑이 너 엄마냐 아빠였어? 왜? 남자가 젖물리면 안 된다는 법 있어? 제가 혹시 여잔가 다시 한번 쳐다봤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달려있게 달려있더라고요. 아 남자 중에서도 상남자라는 딸랑이. 왜 이래 부끄러. 아이가 여자애 전문리는 거 처음 봤다고 웃음 좋은데. 아니 젖도 안 나오는 저 젖을 물리는 녀석이나 그걸 좀 좋다고 저쪽 빠내라. 야 얘는 웃기긴 웃기다. 니네 뭐니? 얘도 좀 크죠 애가. 네 그렇게 한참 동안 젖을 물리며 기막힌 광경을 선보이던 딸랑이. 이제야 좀 만족스러운지 즐겨 찾는 상자 안으로 들어가 모처럼 휴식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나타나 편히 쉬고 있던 방울이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한 녀석. 누군가 했더니 아까 한국은 달봉이다. 야야야야. 아빠 젖잘 먹었냐? 나오지도 않은 젖잘 먹었냐? 야야. 뭔가 좀 먹는 게 잘하잖아. 야야. 괜히 심술 부리며 물고 또 아이고 깡패가 따로 없다. 아이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새끼의 모습에
아니 저물의 아빠 딸랑이 결국 응징 들어가나요? 얘가 다음에 우리 덩어리를 괴롭자. 스캔테 집주는 이상한 아저씨다. 만성의 힘이조차 없는 달봉이를 향한 분노의 복수극이 시작됐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야, 어떻게 저런 펀치가 가능하지? 딸랑이 제제제배. 아이고. 아니 그니까 왜 너 아우. 그렇게 부성해지던 딸랑이 덕분에 찾아왔고. 어이구. 공평국선이 끝나자마자 많이 또 돌았을 방울이에게 젖을 빈젖을 물리는 물리는데 딸랑인데.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방울이가 아기 때 눈치 뜨지 않을 때 왔었어요. 그런데 잘 챙겨. 아니 얘네 진짜 웃기긴 웃기네. 니네 뭐니? 아이고. 아니, 야 딸랑아. 근데 너 너무 같냐? 아니 어디 남자라고 수컷을 젖이라고 빈져서 물리냐? 너 정말 희한하다 딸랑아. 아 이런 고양이가 다 있대요. 아이 딸랑이 녀석. 아주 그냥. 개울 건너편으로 가려고 다리를 건너던 욕심쟁이 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글쎄. 다리 밑에서 어떤 개 한 마리가 고기를 입에 물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 녀석이 가진 고기가 더 맛있어 보이잖아. 저것도 빼앗아 먹어야지. 욕심쟁이 개는 왕 하며 큰 소리로 겁을 지었습니다.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기는 풍덩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욕심쟁이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지졌던 검하네요.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몰라보다니 바보 욕심쟁이 개. 딸랑아, 너 너무 아니냐? 꼬리로 낚시를 하는 호랑이. 옛날 어느 말에 추운 겨울에 호랑이가 어슬렁거렸어요. 에이.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배만 고팠죠. 이런 토끼야. 아이고. 치포 뿌뿌 기차역. 김현정 그림 박은진. 어느 작은 마을에 기차역이 하나 있었어요. 기차들은 기차역을 떠날 때 치포 소리를 내요. 기차역에 도착할 때 뿌뿌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기차역 이름을 치포 뿌뿌역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치포 뿌뿌역에는 커다란 기차 시각표가 붙어 있었어요. 시각표에는 각 기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간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아침마다 역장님은 멋진 모자를 쓰고 언제나처럼 기차 시각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8시 30분 노란 기차 출발. 9시 무지개 기차 출발. 9시 30분 물방울 기차 출발. 역장님은 기차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다른 역에서 출발한 기차들이 치포 뿌뿌역에 도착할 때에도 역장님은
역에 서서 기차들을 맞이했어요. 오후 3시 사람이 도착. 반가워요. 4시 15분. 에? 수컷이라뇨? 아니 무슨 딸랑이 녀석. 아니 도대체 어째 이렇게 된 거래. 디피네 선생님은 꽃이 웃겼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랑을 한몫에 받았지요. 선생님 생일하게 된 거죠. 친구들은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미키랑 반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멈춰 토마스. 하차에서 밀가루 얼굴을 했잖아. 토마스 밀가루. 숨바꼭질. 소도 성출대의 기관차들은 바쁘게 알 날이 없었어요. 언덕길에서 서로 지나치면서 인사하고 작업장에선 숨을 헐떡이면서 일을 하고 부두에선 차를 밀고 끌죠. 아침 일찍 토마스는 부두에 갔어요. 부두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분주한 곳이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요. 하지만 오늘은 토마스가 하차를 정리하는데 하차들이 유난히 발성을 부렸어요. 토마스는 숨을 헐떡이면서 차를 전부 밀어넣었죠. 그 바로 그때 제임스가 왔어요. 난 밀가루 화차를 가지고 가야 돼. 그걸로 추수감사제 저녁에 쓸 케이크랑 빵을 만든대. 오무에? 사장님이 일을 나한테 시키셨으면 좋았을 텐데. 화차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다. 제임스는 우쭐한 기분이 들었죠. 난 먼저 물을 채워야 돼. 내 밀가루 화차 좀 나한테 갖다 줘, 토마스. 토마스는 더 이상 화차를 끌기 싫었어요. 제임스 때문에 할 일이 늘었거든요. 잘난 척은 밀가루 화차는 창고 밖에 있었어요. 토마스는 제임스의 화차를 빨리 갖다 줘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화차에서 쾅! 차를 세게 쾅! 하고 갔어요. 그 바람에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리고 말았죠. 하지만 토마스는 오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임스의 화차를 숨기는 거야. 그럼 제임스가 날 찾아다니겠지? 숨바꼭질을 하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았죠. 바로 이때 제임스가 돌아왔어요. 멀리서 토마스가 보였죠. 제임스는 화차에서 밀가루가 줄줄 새는 걸 발견했어요. 멈춰 토마스! 화차에서 밀가루가 줄줄 새고 있잖아. 하지만 토마스는 멀리서 못 들었어요. 토마스는 곳을 찾아 비창으로 들어갔어요. 점점 더 많은 밀가루가 화차에서 떨어졌어요. 제임스는 토마스를 뒤쫓아갔어요. 토마스도 그 소리를 들었죠.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토마스! 밀가루! 하지만 토마스는 듣지 못했어요. 이번엔 제임스가 날 찾지 못할 거야.
숨바꼭질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토마스는 또 다른 숨을 곳을 찾았죠. 여기 숨으면 제임스가 절대로 찾지 못할 거야. 하지만 또 제임스의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네. 고참 이상하네. 날 또 찾았잖아. 그래서 다시 도망을 가버렸죠. 토마스는 차 뒤에 거꾸로 숨어봤어요. 여긴 제임스가 절대로 찾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때 구비기를 돌아오는 제임스가 보였죠. 토마스! 제임스는 몹시 화가 났어요. 밀가루를 사방에 줄줄 흘리고 갔잖아. 난 몰라. 이걸 어떡하지? 내가 하차를 너무 세게 박아서 문이 열렸나 봐. 토마스는 더 이상 신나지 않았어요. 밀가루가 다 새버렸으니 추수감사제 전이게 쓸 케이크하고 빵은 어떻게 만든대? 진짜 미안하다 제임스. 정말 미안해 제임스. 다른 화차를 가져다 줄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급히 떠났어요. 토마스는 숨을 헐떡이면서 쉬지 않고 또 달렸어요. 가능한 빨리 강간에 도착해야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방앗간에 가보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토마스는 길을 둘러봤지만 하지만 돈부밖에 없어요. 토마스는 너무나 속이 상했죠. 그때 방앗간 주인이 나타나서 속상해하는 토마스를 발견했어요. 난 이제 차 마시러 집에 갈 거야. 밀가루가 가득 든 화차 한 대가 맨 뒤에 있단다. 진짜 그랬어요. 토마스는 그 앞에 가로막은 차들이 너무 많아서 도움이 필요했죠. 토마스는 급히 굴로 달려갔어요. 제임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제임스는 아직도 몹시 화가 난 상태였어요. 토마스가 바로 옆에 멈춰섰고요. 제임스, 네가 경고하려고 했던 거 잘 알아. 내가 어리석었어. 근데 지금은 네 도움이 필요해. 토마스가 미안해하는 걸 제임스가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출발했죠. 둘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끌어야 할 화차가 아주 많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해냈죠. 밀가루 화차를 제임스한테 연결하자 제임스는 급히 출발했어요. 토마스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은 맛있는 빵과 케이크가 가득한 스타트 옆에 서 계셨죠. 아이들도 아주 신이 났죠. 토마스는 돌아오는 길에 제임스의 아주 잘했어 제임스. 제임스도 기적을 올렸답니다. 토마스 그리고 토마스 얼굴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답니다. 밀가루 사방에 줄줄줄 흘리고 갔잖아. 아 이거 어떡하지? 나 몰라. 이 밀가루가 다 새버렸으니 이를 어떡한다. 진짜로 미안하다 제임스. 다른 밀가루 하차를 찾아볼게. 찾아서 갖다 줄게. 그래도 시간을 맞아서 또 시간에 맞춰서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바로 떠나버렸죠. 토마스는 결국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토마스는 다시 한번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었죠.
야 토마스. 제발 할인배 프로젝트 쿠션 8강 3경기 보내드립니다. 허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 초반에서 예승했어요. 바둑 내용도 홍세현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실수는 물론 있었지만 네. 거의 완성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김채원 선수 만나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위와 4위와 만나게 되는데요. 치포 뽀뽀 기차역 글 김현정 그림 박은진 어느 작은 마을에 기차역이 하나 있었어요. 기차들은 기차역을 떠날 때 치포 소리를 내고 기차역에 도착할 때 소리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차역의 이름을 치포 뽀뽀역이라고 불렀답니다. 치포 뽀뽀역에는 커다란 기차 시각표가 붙어 있었어요. 시각표에는 각 기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간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아침마다 역장님은 멋진 모자를 쓰고 언제나처럼 기차 시각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8시 30분 노란 기차 출발. 9시 무지개 기차 출발. 9시 30분 물방울 기차 출발. 역장님은 기차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다른 역에서 출발한 기차들이 치포 뽀뽀역에 도착할 때에도 역장님은 역에 서서 기차들을 맞이했어요. 오후 3시 파란기차 도착. 반가워요. 4시 15분 꽃무늬 기차 도착. 반가워요. 5시 20분 구름기차 도착. 반가워요. 기차들은 뽀뽀 소리를 내며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시간표에 맞춰 제 시간을 떠나고 도착하는 기차들을 보는 것은 역장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역장님을 속삭이는 기차가 하나 있었어요. 뒤쫓아가봤죠. 바로 날선 부러진 빨간 기차였어요. 토마스는 멀리 있어가지고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인배 프로젝트 복수전 8강 3경기 보내드립니다. 저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구 김채영 선수와 허소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허소연 선수는 16강에서 신대 전적의 열세를 듣고 이 5인 조선 선수에 승리했습니다. 제28기 할인배 프로젝트 복수전 8강 3경기 보내드립니다. 저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구 김채영 선수와 허소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선수는 16강에서 신대 전적의 열쇠를 딛고 이 5인 조선 선수를 승리했어요. 바둑 내용도 홍세현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실수는 물론 있었지만 네. 완성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김채원 선수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5위와 여행 4위와 만나게 되는 허서연 선수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 살펴보시죠. 한국 기원이 한배 프로젝트 복수전 16강을 시작으로 현재 8강전 진입 이 있습니다. 최정 선수, 김혜민 선수, 또 김장은 선수, 김채영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하나 주고 빨간 기차는 오늘 아침도 늦잠을 자서 출발 시각이 늦었어요.